티베트어로 인간은 걷는 존재 혹은 걸으면서 방황하는 존재라는 의미라고 한다. 나는 기도한다. 내가 앞으로도 계속 걸어나가는 사람이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한 발 더 내딛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기를. 안녕하세요. 미라클 헤비메이트 정근입니다. 오늘부터 기적을 만드는 습관에 관련된 책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책,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 하정우 님이 쓴 책이 맞고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하정우라는 배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구나를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보통 우리가 배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힘든 일 안 할 것 같은데 하정우 배우는 하루에 기본 3만 보를 걷는다고 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걸어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걷기를 통해서 느낀 장점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책까지 냈고, 그리고 하정우 배우가 막 영화 배우로 출연만 하는 게 아니라 감독도, 미술 전시회도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베이스가 이 걷기라고 하네요. 그래서 대체 걷기에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이 책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도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기분을 전환하는 법은 저마다 다르다. 마음 편한 사람과 수다를 떨기도 하고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기도 한다. 그런데 어떤 방법들은 확실히 즉각적인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이 따른다.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에 해롭거나 내 기분은 바꿔주지만 다른 이에게 민폐를 끼치며 상대의 기분을 구겨버리는 것이다. 이럴 때 나는 부작용 걱정 없는 걷기를 선택하는 편이다. 걸으면서 고민을 이어갈 때도 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걷는 동안에는 어쩐지 그 고민의 무게가 좀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무엇보다 다 걷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배가 너무 고프다. 저도 실제로 지금 걷고 하루에 5km, 거의 한 4.5에서 5km씩 매일 걷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걷게 된 지 6월부터 걸었어요. 6월부터 2km씩 시작해가지고 지금 벌써 6, 7, 8, 9, 10, 11, 12 7개월 차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걷다가 지금은 한 3, 4km, 5km까지는 뛸 수 있는 단계까지 갔어요.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공감했던 게, 처음에는 운동화 신고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는데 막상 걷거나 뛰고 있을 때 정말 생각이 많은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 밖에 나가서 걷고 뛰면 그 고민들이 막 정리가 되는 경험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막 땀은 많이 나고 더운데 머리는 굉장히 상쾌해지는, 만약에 그 시간을 나가지 않았었더라면 머리가 더 복잡해가지고 잠을 못 잤을 텐데 그렇게 걷고 들어오면은 굉장히 가벼워져서 기분이 많이 전환이 된다라는 거 느껴졌고, 그러면서 지금 저도 뭐 술도 안 마시고, 지금 저는 일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니까 이 앞에 거론된 데 막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방법들은 지금 비추고, 저는 또 걷는 걸 통해서 지금 식사량을 정말 많이 조절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년 전에 찍었던 영상하고 지금 영상을 보면 얼굴 살도 많이 빠져 있고요. 지금 몸무게도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6, 7kg 정도 지금 감량한 상태거든요. 걷는 거랑 좀 조절하는 걸로 몸이 엄청 가벼워지고, 몸이 가벼워지니까 아침에 일어나기도 쉽고, 또 계속 걷고 뛰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체력도 생기고 지금 굉장히 몸이 좋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하정우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좀 이런 부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걷고 뛰고 할 때 고민했던 게 발목 통증이 항상 저를, 발목을 잡았거든요. 나가서 운동하고 싶은데 제가 발목이 약해요. 그 말을 몇 년을 동안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그래서 그래도 좀 참고 걸어볼까 했는데 통증이 어김없이 올 때면 바로 포기하고 그러길 진짜 수십 번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내 두 다리가 받칠 수 있는 것보다 체중이 불어나면 걸을 때 무릎과 발목에 피로가 빨리 온다. 나도 영화 촬영 기간이 아닐 때는 몸무게가 약간씩 늘곤 하는데 굳이 체중을 달아보지 않아도 걸으면 바로 안다. 다리가 묵직하고 숨이 더 빨리 가빠온다. 몸이 비만할 때는 많이 걸으면 발목, 무릎, 골반, 허리까지 차례로 아프다가 팔이 저리고 손발이 붓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이 단계에서 포기하고 걷기를 중단하는데 사실 이럴수록 더 걸어주어야 한다. 꾸준히 걷다 보면 이런 통증들이 조금씩 풀리고 살도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다 하체가 아주 상큼해지는 순간이 온다. 걸을 때 하중이 거의 없이 가뿐한 상태. 이것이 내가 유지해야 할 최적의 몸무게다.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그렇게 체중이 많이 줄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정말 이럴까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로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체중이 정말 더 빠지고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10km 마라톤도 나갔다 왔거든요. 10km 마라톤을 뛰어도 발이 안 아파요, 이제는. 너무 신기하죠? 이제 좀 제가 유지해야 될 최적의 몸무게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걷기를 굉장히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추천하는데 발목 아프고 무릎 아파서 못 걷고 못 뛴다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더라고요. 아직 젊은데도.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걸으라고. 물리치료 받으면서 걸으라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통증이 사라지는 날이 올 거라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제가 굉장히 친한 언니도 하루에 5km씩 걸어요. 그 언니는 거의 무릎이 연골연화증? 그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통증이 많이 없어졌다고, 너무 신기하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통증 때문에 걷는 거랑 뛰는 거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걸으세요.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또 당연히 내게도 그런 날이 있다. 이불 밖이 쑥스럽게 느껴지는 날. 부제가 이래요. 눈을 떴을 때 온몸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지는 날. 그런 날은 마음도 울적해서 도로 눈을 감고 이불 속에서 꼼짝도 하고 싶지가 않다. 때로는 그런 날이 하루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음날 또 그 다음날로 하염없이 늘어지기도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집안에만 머물고 싶은 날. 집 밖이 왠지 낯설고 오직 내 방만이 안전하게 느껴지는 날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아침이면 나는 생각을 멈추고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한다. 몸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생각이 무거운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를 조금씩 달래고 설득해 일단 누운 자리 밖으로 끌어낸다. 저는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새벽 아니면 저녁밖에 없어요.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녁에도 보면 아이를 케어해야 되고 집안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녁에도 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루 일정을 보다 보면 저한테는 진짜 온전히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그 시간대가 새벽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걸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걷고 있고. 근데 제가 정말 취약했던 게 차라리 아예 덥고 아예 추우면 괜찮은데 더워지면서 추워지는 그 일교차가 심한 시점에는 체력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엄두를 못 내요. 그래서 정말 몇 주를 못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럴 땐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녁에 걷기도 하고 어떤 달은 이렇게 계속 미루다 보니까 실제로 한 달 30일 중에서 13일 정도밖에 못 걸은 달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또 그런 달이 있었으면 그런 달을 또 참고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새벽에 일어날 수 있을까? 새벽에 걸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일단 저도 생각 멈추고 일단 막 저를 달래거든요. 오늘요 지금 이거를 하면은 이따가 저녁엔 훨씬 더 여유롭게 보낼 수 있어. 막 그런 긍정적인 생각하면서 몸을 일으켜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막상 나갔다 오면은 하루를 엄청 뿌듯하게 시작했다는 그 자신감에
하루가 굉장히 알차지게 보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정우 배우도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아침이면 침대에 누워서 하게 되는 생각들이 있다. 조금만 더 누워있자. 오늘 딱 하루만이야. 아, 그런데 나는 항상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들에는 언제나 지고 만다. 그럼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와는 정반대의 건강한 생각들을 해야 할까? 이를테면 아침 운동의 좋은 점에 대하여 아침에 운동하면 건강해지고 하루를 성실하게 시작할 수 있으니 그만 일어나자. 넌 할 수 있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지친 내 몸을 소외시키고 다그치는 이런 얘기는 피로한 나에게 먹히지 않는다. 내 경험상으로는 그보다는 단순한 행동과 결심이 훨씬 더 힘이 세다. 일단 몸을 일으키는 것, 다리를 뻗어 한 발만 내디뎌 보는 것. 이런 고민되는 상황에서는 생각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일단 움직이는 것. 이러한 행동들이 매일같이 이어져 습관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일어나 걸을 수 있다. 몸에 익은 습관은 불필요한 생각의 단계를 줄여준다. 우리는 때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에 갇혀서 시간만 허비한 채 정작 어떤 일도 실행하지 못한다. 힘들 때 자신을 가둬놓는 것, 꼼짝하지 않고 자신이 만든 감옥의 수인이 되는 것, 이런 것도 다 습관이다. 스스로 키워놓은 절망과 함께 서서히 퇴화해가는 것이다. 하지만 걷기가 습관이 되면 굳이 고민하지 않고 결심하지 않아도 몸이 절로 움직인다. 그래서 저도 이 걷기를 진짜 생각 안 해도 나갈 수 있게끔 하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제 7개월 차입니다. 1년을 채우면 1년 전만큼 힘들이지 않고 나가서 운동화끈을 메고 걷는 게 일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 걸으면서 느낀 거지만 이건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운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 루틴에 대해서 얘기가 한 번 더 나와요. 루틴의 힘은 복잡한 생각이 머리를 잠식하거나 의지력이 약해질 때 우선 행동하게 하는 데 있다. 내 삶에 결정적인 문제가 닥친 때일수록 생각의 덩치를 키우지 말고 멈출 줄 알아야 한다. 살다 보면 그냥 놔둬야 풀리는 문제들이 있다. 어쩌면 인생에는 내가 굳이 휘젓지 말고 가만두고 봐야 할 문제가 80% 이상인지도 모른다. 조바심이 나더라도 참아야 한다. 그쵸. 내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제가 한 행동으로도 나오는 것도 있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솔직히 더 많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힘을 쓰면 쓸수록 힘은 빠지고 일은 더 꼬이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참아야 한대요. 그래서 저도 문제가 이제 많이 생기고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고민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도 그냥 지금 그냥 운동화 신고 그냥 걷는 것 같아요. 새벽에 잠 안 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잠 안 오면 운동화 신고 나가서 걸어요. 답이 없을 때마다 나는 그저 걸었다. 생각이 똑같은 길을 맴돌 때는 두 다리로 직접 걸어나가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다. 동감합니다. 공감해요. 그리고 슬럼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각자가 겪을 슬럼프의 시기와 양상은 저마다 다를 테지만 우리 모두에게 슬럼프는 언제든 찾아온다. 슬럼프란 불운한 누군가에게 느닷없이 떨어지는 재앙이 아니라 해가 나면 그림자가 두리우는 것처럼 인생의 또 다른 측면일 뿐이다. 슬럼프란 선생님은 평생에 걸쳐 계속 나를 찾아올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 나에게 슬럼프는 인생길의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겸허하게 만들어주는 스승이다. 저도 이런 슬럼프를 겪는 되게 다양하게 겪고 있고 지금도 겪고 있지만 예전하고 지금하고 좀 자세가 달라진 거는요. 옛날에는 막 이런 힘든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주변 탓을 많이 했어요. 막 나라 탓도 많이 하고 남편 탓도 많이 하고 내 탓은 없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막 그러면서 했는데
어느 순간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 가면서 그 중에 하나가 독서, 운동, 기도. 이런 습관들을 조금씩 만들어 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런 상황이 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였고, 내가 똑같은 어떠한 상황이어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 보일 수 있다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이젠 좀 위기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닥치면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는 거지? 뭘 봐야 되는 거지? 뭘 배워야 되는 거지? 라고 조금 관점이 바뀌니까 훨씬 마음이 덜 힘들고 쉽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걸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요, 그냥은 안 되더라고요. 일단 체력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운동해야 되고, 그리고 몸이 굉장히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먹는 거 정말 안 좋은 거 안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영적인 부분도 기도. 내가 정말 바라는 걸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을 만들어 가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그 습관들을 통해서 경험했던 변화, 그리고 그런 습관들을 만들었는데 도움이 됐던 책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소개해 보려고 해요. 1년 만에 다시 만나는 영상이었고요. 지금까지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 아직 친구가 되어 있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혹시라도 우연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자주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갈게요. 안녕.